이분을 또 빼면 좀 섭섭하죠. 혼나죠? 네, 아니, 그럼요. 많이 섭섭해서 들어왔어요. 네, 혼나죠. 네, 김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김철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포 빼고 맛집 얘기하시면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 아, 김포에는 어떤 맛집 있죠? 사실 김포의 금쌀이 정말 최고의 쌀이라고 저는 경기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뭐 쌀에 대해서는 김포 금쌀이 최고다 라고 얘기하고 상임위가 저 농정해양 어쩐지. 예. 일단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절실히 우리의 먹거리는 어쨌든 농업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려도 될 거예요. 일단 김포가 우리 한강이 또 끼고 있습니다. 한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황고기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장어, 민물 갯벌장어, 갯벌장어 엄청 유명하고요. 또 우리 바다의 해풍을 맞아야 또 과일도 맛있는데 저희 포도와 이가 엄청 유명합니다. 되게 많네. 난 못 먹어봤어. 나도 한 번도 뭐 줘야지 뭐. 가면 먹을 수 있는 거? 초대를 해야지 뭐. 당황을 하면 안 되는데 자랑만 김포를 오셨었나요? 그럼요. 많이 갔죠. 갔죠. 그때 초대해서도 바꿨는데 떡국만 그때 주시죠. 아니 한 번 왔을 때 한 가지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또 포도랑 또 배를 보여드리고 괜히 안 쩐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해 보는 건 누군지 나중에 네. 좀 신기한 게 왜 우리 국민들은 왜 의원들이 이렇게 맛집을 많이 알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희가 이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다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밖에서 먹고 그러면 이제 되게 좋은 거 먹고 되게 맛있는 거 먹는 줄 알고 그렇게 오해가 뭐 시민들분들도 괜히 뭐 의원들은 고급스러운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게 먹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땡땡김밥인데 저희가 운전하면서 저희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맨날 차에서 김밥이나 아니면 빵 쪼가리 먹고 뭐 그러고 다닐 때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따로 비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자료도 찾고 직접 운전해서 해당에 있는 걸 우리 공무원분들도 만나고 다니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식사 시간 때 보통 이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편한 햄버거도 많이 먹고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회의들이 보통 뭐 이렇게 1시 반 뭐 이렇게 미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거 애매모호한 거라. 그러면은 이제 뭐 오전에 또 일정 하다가 옮겨가는 동안에 뭐 이렇게 잠깐 뭐 이렇게 사다가 먹거나 굶고 뭐 저녁에 먹거나. 라면 얘기했잖아. 라면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뭐 회 먹고 소고기 그런 거보다 라면에 김밥 하나 넣고 빨리 먹는 거 빨리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가 경기도원이 사실 물론 이제 수원에 전문위원실도 있고 있으나 저희가 스스로 이제 독자적으로 많이 자료를 찾고 이동도 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경기도민들은 저희 의원들은 말씀해 주시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데도 많이 다닐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로서 방문하는 거지 거의 저는 회기 때나 회기 때 늘 사실 업무가 좀 과다하게 좀 있는 편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만의 어려움이 또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의원들이 같이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혼자 있거나 그럴 때는 뭐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어떻게 식당도 어떻게 찾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검색을 하죠. 맛집 검색도 하고 사실 뭐 어제도 사실상 제가 한번 연락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배가 고픈데 어딜 가야 되냐. 그래서 제가 수원에 좀 야식 문화가 좀 발달되어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도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은 저보다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대는 제가 좀 아닌데. 네. 근데 김실영님은 수원에 그쪽 좀 입맛이 맞는 식당이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일단 뭐 다 맛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사실 혼자서 뭐 그거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저를 좀 이뻐해 주시는지 근데 눈에 띄면 한 명씩 이제 저녁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직접 서칭은 안 했지만 의원님들이 이제 조금 오늘은 뭐 먹으러 가자 이렇게 조금 데리고 가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다 그러시지 않나요? 근데 결론은 늘 본인이 내리잖아. 저희가 메뉴를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닌 것 같다. 결론은 최종 결론도 우리.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너그러운 의원님들이 고기를 이렇게 주시니까 좀 그 중에 이제 좀 이제 선별을 하는 부분이 그동안 못 해보셨으니까 오늘 한번 해보시죠. 네 어때요? 오늘 저녁 뭘 어디로? 저는 이제 항상 동생이다 보니까요. 아니 저희는 그걸 권한을 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늦게 들어와서 참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어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디 가려 그래요? 그냥 배달 시켜서. 당황스럽네요. 방으로 가시나요? 네. 다음 질문 오신 김에 하나만 뽑아. 네, 그러겠습니다.
이게 예, 많이 공감하는 겁니다. 예. 자, 난감한 청탁, 거절하는 노하우가 있다. 하나, 둘, 셋. 저는 그 청탁을 받았을 때 곤란한 건 사실상은 그 자리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나름 또 곤란하지 않은 부분도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사실 진심 그대로 좀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게 그 당사자한테도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그 예인 것 같기도 해서 그게 뭐 누구랑 누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난감한 청탁은 보통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저희한테 와서 뭐 청탁이라기 좀 그렇지만 저희한테 뭐 민원 제기하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시에서 안 되는 것들, 뭐 동사무소 갔는데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시에 찾아갔는데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도로 오고 저희가 안 된다면 이제 국회로 가시겠죠. 풀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저희가 최대한 일단 알아봐드리는 거는 알아봐드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 근데 청탁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받아서도 안 되고 해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청탁은 다 우리 선출직 위원들이 이 청탁이라는 거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저희는 민원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청탁은 들어드리면 오히려 저희한테 큰 손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좀 듣고 그냥 뭐 정중하게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라고 우리 유광민 위원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죠. 근데 청탁이 아닌 민원, 안 되는 어려운 민원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알아봐드릴 수 있는 건 다 알아봐드리고 이상 안 되는 부분들은 솔직하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그게 뭐 노하우보다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어떠세요? 뭐 저도 뭐 거의 동일한데요. 청탁과 민원의 약간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한쪽에 일부의 뭐 어쨌든 혜택이 일어나는 거면 좀 약간 청탁일 수 있는 거고, 어떤 내용에 의해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면 민원일 수 있는 건데, 선출직한테 오는 내용들의 전부가 아마 아까 우리 박태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거의 뭐 실질적으로 쉽게 행할 수 없는 것들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드릴 수 없는 내용이다. 아니면 뭐 필요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상세히 자료는 보충해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다 비슷하니까 저는 최근에 좀 들었던 좀 황당한 청탁 뭐 이런 게 좀 하나 있는데, 동네 이제 주민센터 같은 어르신이 이제 저를 보시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반가워하시면서 부탁할 게 있다. 좀 들어줘라. 저보고 천사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얘기하시려고 그러지? 했더니 사우나를 이용하는데 본인이 사우나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이용하니까 사우나를 가고 싶은데 사우나를 가게 해달라. 내가 사장 연락처를 줄 테니 당신이 의원이니까 전화해서 내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거는 들어주셔야죠. 네. 그거는 하늘님도 못하십니다. 그 사장님한테 제가 전화는 드려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전화는 안 드렸는데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드리지? 그러면서 너무 절절히 하시면서 저한테 사탕도 주셨어요. 사탕도 주시면서 뇌물 받으셨네요. 뇌물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거 절대로 안 된다. 다시 돌려드렸죠 사탕. 아니 주신 것 같은데. 저번에 차 뒤에서 막 드시던 게 그거예요. 아니 저 사탕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좀 황당한 민원들 있지 않으세요? 저는 동네 분이 전화를 엄청 하시는데 자기 수도를 끊고 있다. 수원시가. 그러니까 수원시장을 고발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근데 집요하게 전화하셔서 되게 황당했던,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열심히 계속 전화해 주시잖아요. 근데 열심히 그걸 설명을 드려도 끊임없이 하시니까 좀 뭐 이런 좀 황당한 청탁이기도 하고 민원분들 만났을 때가 저는 좀 곤혹스럽더라고요. 저거 황당하신 뭐 민원들이나 청탁 같은 건 없으셨어요? 지금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부자관 생활 좀 했잖아요. 그 비서관 사무국장을 좀 하면서 지역에서. 근데 예전에는 이제 밤에 새벽 1~2시에 전화해서 음주에 걸렸다고 빼달라 하시는 분이 엄청 많았고요. 청탁이에요. 말만되죠. 엄청 많았고, 그 이외에는 뭐 특히 이제 제일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토지보상 관련된 민원들. 그런 민원들부터 시작해서 그 아파트에 정보도 갈아달라는 적이 있었고, 저는 노인정에 가끔 가는데 막걸리 같은 거 안 사올 거면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야, 뭐 그냥 맨손으로 왜 와?
그래서 다음부터 막걸리 안 사올 거면 오지 마,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바카스 막 빈손으로 하는 예전엔 다 그러셨다, 뭐 그런 이러시는데. 거 많으시죠. 요즘 절대 안 되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사실상 청탁이라고 하는 거 있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들이 사실 코로나19로 해서 참 많이 소상공인이 힘들잖아요. 사실 대출에 대해서 대출 심사나 그런 건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받을 수 없겠느냐. 근데 이제 굉장히 지침도 있고 관련 부서에 대한 내용들 다 있다 보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를 그냥 들어주고 같이 좀 마음 아파하는 정도밖에 안 돼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그 건에 대해서도 예산이나 뭐 좀 많이 늘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영원히 뭐 남았죠.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은 사실은 진짜 이렇게 우리가 들어주는 걸로 그냥 들어주고 말씀들을 들어주고 우리가 할 데가 없으니까 저희한테까지 와서 이해가 하시는 되죠.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언제 빠지나요?